내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 것이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80세가 되어 깨어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때 쉬웠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이전처럼 리모컨 버튼을 누를 수 없고 휴대전화 화면을 스크롤할 수 없고 심지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올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생각하듯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삶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처럼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건강하고 아직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으면 근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예전에 가족을 능숙하게 돌보던 손이 떨려서 간단한 물건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이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 많은 사람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부부는 평생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80세가 되자 후회만 남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60살이 되어서라도 건강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미래에만 걱정하고 현재를 잊는 대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면? 하지만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60대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다면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은 여전히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정원을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항상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며 아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한다면요. 아니면 아름다운 날을 상상해 보세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며 깨어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친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작은 버튼이 갑자기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익숙한 젓가락으로 초밥을 집거나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오늘 저는 제가 배운 귀중한 교훈, 제가 60살 때 알았으면 하고 했으면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부처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직면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가장 슬픈 점은 이러한 변화가 너무 조용히 일어나서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우리가 듣기 훨씬 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5가지 사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스마트한 자산관리, 60세에도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 60세가 되면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돈이 정말 자녀와 손주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60세는 걱정할 때가 아니라 수년간의 노고 끝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재정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필요도 없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여행, 맛있는 음식,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꽤 많은 돈을 저축해 놓았지만 그것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지 않고 은행에 쌓아두었다면 어떨까요? 건강이 망가지면 돈으로는 놓친 꿈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산을 현재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환하세요. 지나치게 검소하게 사는 대신 자신의 자산을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꿈의 여행,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항상 꿈꿔왔던 것을 경험해 보세요. 유럽의 푸른 언덕을 산책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 벚꽃을 구경할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단순하면서도 아늑한 휴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학습 및 개인 개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특별한 요리하기 등 무엇인가를 배우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 그 꿈을 이룰 때입니다. 이런 활동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젊고 창의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는 그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겁니다. 돈 걱정을 없애세요.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장기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삶을 즐기면서 동시에 재정적 안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자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생활비, 연금이나 안정적인 투자를 활용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세요. 즐거움 섹션, 이는 여행, 교육, 개인 취미 등 즐거움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위해 따로 마련해둔 금액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인생의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제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 저는 한때 헬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60대 내내 저축에 헌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줘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서자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녀의 꿈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겠어요. 헬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축만 하는 대신 제 삶을 즐길 거예요. 헬렌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걱정에 삶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재에 살지 않으면 미래는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행복, 가장 귀중한 유산.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웃으며 여행과 식사, 의미 있는 순간을 즐길 때 여러분의 자녀는 충만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경험과 기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60은 정지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부를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사용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매일을 사랑하고 즐기고 나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2. 근육 건강 유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의 기초.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근육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육 건강은 이동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에서 자신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된 근력 덕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거나 식료품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가방을 들거나 심지어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은 점차 근육량을 잃게 됩니다. 30세 이후에는 10년에 약 3에서 5%의 비율로 근육이 소실되고 60세가 넘으면 이 비율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이 과정을 완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운동을 할 필요도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는 다리와 엉덩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일어서고 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거나 여가 시간에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움직이는 것도 신체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72세의 제임스 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과거에 다리에 힘이 없어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력감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스쿼트 운동을 하라는 조언을 듣고 그는 하루에 3번만 스쿼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끈기를 가지고 매주 횟수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지치지 않고 스쿼트 15개를 할 수 있었고 혼자서 계단을 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회상하며 웃는 모습은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면 누구나 근육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동 외에도 영양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육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밀빵, 삶은 계란, 우유 한 잔으로 구성된 간단한 아침 식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적절한 영양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근육 성장에 필요한 균형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면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10에서 15분만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병행한다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매일매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근육 건강은 움직임의 자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감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한 몸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가장 완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노년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진, 성공 스토리, 호화로운 여행 경험 등은 모두 비현실적인 행복 기준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런 이미지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열등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저 정신적 부담만 더할 뿐일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점차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을 멈췄을 때 내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보여지는 내용이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며 편집되고 미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화려한 사진 뒤에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공유하지 못하는 걱정, 어려움,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완벽한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바깥을 보는 대신 내면을 돌아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을 둘러싼 사랑하는 가족, 인생의 작은 것들을 즐기는 데 필요한 건강,
지러한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물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면 당신의 삶이 또한 놀라운 가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간단한 즐거움을 즐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좋아하는 책, 또는 그저 작은 정원을 가꾸는 시간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은 끝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건강을 개선하거나 항상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일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개발할 시간을 가지면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삶이 의미 있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던 노인 여성, 마사 여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여행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자신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스크롤을 멈추고 삶 속의 작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지역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빵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멈췄을 때 나는 얼마나 많은 멋진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더 가볍고 더 의미 있게 되었고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나 비현실적인 기준이 당신의 가치를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욕망과 기쁨에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자신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집중할 때 당신의 세상 역시 밝고 다채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즐기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보세요. 3.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진, 성공 스토리, 호화로운 여행 경험 등은 모두 비현실적인 행복 기준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런 이미지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열등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저 정신적 부담만 더할 뿐일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점차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을 멈췄을 때 내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보여지는 내용이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며 편집되고 미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화려한 사진 뒤에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공유하지 못하는 걱정, 어려움,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완벽한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바깥을 보는 대신 내면을 돌아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을 둘러싼 사랑하는 가족, 인생의 작은 것들을 즐기는 데 필요한 건강,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물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면 당신의 삶이 또한 놀라운 가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간단한 즐거움을 즐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좋아하는 책, 또는 그저 작은 정원을 가꾸는 시간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은 끝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건강을 개선하거나 항상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일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개발할 시간을 가지면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삶이 의미 있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렸던 노인 여성, 마사 여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여행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자신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스크롤을 멈추고 삶 속의 작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지역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빵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멈췄을 때 나는 얼마나 많은 멋진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더 가볍고 더 의미 있게 되었고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나 비현실적인 기준이 당신의 가치를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욕망과 기쁨에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자신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집중할 때 당신의 세상 역시 밝고 다채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즐기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보세요. 5. 자녀와 손주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진정한 사랑의 유산.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자녀와 손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모은 돈의 양이 아니라 삶에서 공유한 아름다운 추억과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은 낡거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멀어지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성장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가족 관계는 지나친 통제나 간섭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삶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면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게 두고 당신은 필요할 때 경험과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해 의미 있는 가족 관계를 구축하세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보낸 저녁, 함께 정원을 가꾸며 보낸 오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낸 오후 등은 모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은 당신이 남겨둘 수 있는 어떤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적힌 숫자로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소와 조언,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보낸 순간으로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걱정하던 할머니 헬렌 여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물건을 경험할 기회를 거부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감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녀가 물려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저축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가족 모임을 열고 손주들을 공원에 데려가고 정기적으로 가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보낸 사랑과 시간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에는 값비싼 물질적 선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유대감을 만드는 것은 진심 어린 순간, 자녀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그리고 자녀에게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보드게임, 취침 이야기, 또는 단순히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통제하거나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서 옵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독립심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십시오. 동시에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을 가족과 온화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추억, 여러분이 공유하는 사랑의 순간은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존재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별표. 5. 자녀와 손주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진정한 사랑의 유산.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자녀와 손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모은 돈의 양이 아니라 삶에서 공유한 아름다운 추억과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은 낡거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멀어지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성장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가족 관계는 지나친 통제나 간섭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삶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면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게 두고 당신은 필요할 때 경험과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해 의미 있는 가족 관계를 구축하세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보낸 저녁, 함께 정원을 가꾸며 보낸 오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낸 오후 등은 모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은 당신이 남겨둘 수 있는 어떤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적힌 숫자로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소와 조언,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보낸 순간으로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걱정하던 할머니 헬렌 여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물건을 경험할 기회를 거부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감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녀가 물려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저축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가족 모임을 열고 손주들을 공원에 데려가고 정기적으로 가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보낸 사랑과 시간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에는 값비싼 물질적 선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유대감을 만드는 것은 진심 어린 순간, 자녀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그리고 자녀에게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보드게임, 취침 이야기, 또는 단순히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통제하거나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서 옵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독립심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십시오.
동시에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을 가족과 온화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추억, 여러분이 공유하는 사랑의 순간은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존재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별표.